안녕하십니까. 보험업법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의 강의창을 클릭해 주시고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먼저 환영합니다. 저희가 비록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주보게 된 이상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업법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라는 박소연이라는 강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지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연도는 2025년이지만 기본적으로 2026년 보험업법을 향해서 그때 시험을 향해서 강의를 나갈 예정이고요. 벌써 49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손해사정사랑 보험계리사가 겹치는 1차 과목이다 보니까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같이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의 강의 특징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제 OT 촬영하고 있는 이 강의는 제 목표 시간이 10분에서 15분, 길어야 20분 이내로 끝나려고 합니다. 성의 없게 일부러 적게 하는 게 아니라 OT 시간을 클릭했는데 막 너무 길게 돼 있으면 수험생들이 이거 뭐지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요점만 쏙쏙쏙쏙 빼와서 했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의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단기간에라는 거 중요하죠. 왜? 우리 지금 2차 과목 준비하는 거 아니죠? 1차 과목 준비하는 거고 심지어 보험업법이라는 과목 특성상 보험 계약법과는 다르게 이해보다는 암기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암기마저도 법이라는 거다 보니까 이해가 병행되면 암기가 수월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법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암기 비중이 훨씬 더 높아서 그럼 뭐다? 휘발성이 강하다. 결국 단기간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탁 정말 때려박듯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더라도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더 많이 이 밑빠진 독보다 이 구멍보다 더 많이 쏟아부으면 결국 남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험계약법은 제 기준에서는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회독을 늘리면 늘릴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실제로. 근데 자,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업법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최적의 목표 점수를 80점으로 저는 세팅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점수는 올라가는 게 맞는데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디게 올라가서 해서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 보험업법의 장점은 뭐냐? 때려 부으면 밑빠진 독보다 많이 때려 부으면 남는다. 즉 좀만 많이 단기간에 때려 부으면 8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 근데 왜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으로 목표로 해도 되잖아요. 그럼 보험업법을 100점 맞고 보험계약법을 한 60점 맞으면 평균으로 저희는 계산을 하니까 그게 더 이득 아닌가요?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상 보험업법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언컨대 최소한 최근 6개년, 7개년 사이에는 정말 단언컨대 보험업법을 강의하는 강사들마저도 최소 한두 문제는 보험 법령이나 교재를 펴오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확신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강사는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암기 과목이 많다 보니까 누구나 시간을 쏟아부으면 많이 맞출 수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 출제자들 입장에서 100점이 우후죽순으로 다 같이 일어나면 안 되다 보니까 못 맞출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끼워 넣는다. 이거는 니네 이것도 맞출 수 없을걸? 이거 틀리면은 100점 방지용 문제가 될걸? 하면서 내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80점만 맞아도 보험업법 말고 보험계약법이나 아니면 근태법 아니면 손해사정사분들의 손해사 이론 같은 경우를 합산해서 평균 낸 점수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80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자기가 암기에 재능이 있다.
나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편해 하면 보험업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암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니 암기를 어떻게 생판 암기를 하지?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 하시는 분들은 보험계약법을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결국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제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보험업법은 뭐다? 암기다. 그러다 보니까 두 문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두 문자, 머리두자 써서 앞 글자를 딴 거죠. 예를 들어서 문과생이셨던 분들은 저희 역사 시간에 뭐 대정태세 문단세 하고 나갔듯이 또는 과학 시간에 이과 과학 때는 또 수엘립의 분탄질산 하면서 막 외웠듯이 주기율표, 원소기율표 외웠듯이 두 문자를 활용한 암기법을 하면 시험장에서 결국 이게 뭐였지 하다가도 아 맞아 이때 강사님이 뭐 이상한 드립 치면서 했었지 하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상한 드립 치는 게 강의를 할 때는 저도 부끄럽고 듣는 여러분들도 유치해. 저 강사는 저 나이 먹고 왜 이렇게 유치하게 두 문자를 따지 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다? 시험장에서 맞추면 장땡이다. 그러니까 제가 두 문자를 종종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두 문자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미 시험에 자주 기출이 되었거나 또는 아직까지는 기출이 안 됐지만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두 문자를 따드리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두 문자를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믿어보시고 책 옆에 필기해주세요. 제가 두 문자 써준 거를. 그리고 복습할 때 외우시다 보면 정말 마법처럼 시험장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 쓸모가 있구나.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는구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선 학습하고 문제풀이를 후 학습하는 두 가지의 강의가 이제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은 22강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거는 8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2026년 보험업법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작년 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싸그리 바꿨어요. 그래서 24년도 책을 가지신 분이 25년도 책을 안 살래요 하시면 저는 완전 말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꿔서. 근데 25년도 책을 가지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래서 올해도 또 시험에 보시려고 도전하신다면 물론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 일단 목차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총칙 부분이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제가 시험에 안 나오는 분들은 과감히 날려버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딱히 다른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책에서도 딱히 되지 않는 분들을 그냥 제 임의적으로 아예 목차로 넣어버렸어요. 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결국 시험만 잘 보면 장땡이니까. 그래서 이 총칙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일단 기출문제도 기존에는 답안만 뭐 1번에 4번, 2번에 3번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해설도 다 달아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교재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뭐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해설은 비교적 조금 짧게 달려 있어서 그게 문제풀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업법을 이제 본인들이 수강생분들께서 수강하시면서 추천하는 공부 방법 루틴은 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기본 이론을 다 듣고 나서 문제풀이를 후학습으로 듣게 돼 있는 커리큘럼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은 보셨고 추천 공부 순서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여기 넣어버렸어요. 일단 계리사 준비하시는 분들 보험업법 몇 문제 나오죠? 15문제 나오는데 그 보험업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계약법을 들으세요. 보험계약법 굉장히 많은 이제 횟수가 기본 강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짜져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렵고 실제로 어렵게 나오니까요. 내용도 어려운데 난이도도 어려워. 뭐 환장 파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계약법을 먼저 들으시면서 최소한 하루에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라도 복습을 하시면서 보험업법을 들으세요.
왜냐면 보험업법은 어차피 한 번 들어서 필기를 해놓고 시험 직전에 한 3주 전, 2주 전부터 무한히 보는 게 이득인 과목이니까 일단은 보험계약법을 들어놓고 보험업법을 듣고 근태법 같은 경우에는 5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들어주시는 커리큘럼이 좋으실 것 같고요.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40문제나 나오는데 똑같이 가장 어려운 게 뭐다? 보험계약법이니까 먼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법을 듣고 나면 손해사정 이론이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살짝 손해사정사는 애매하긴 해요. 손해사정 이론을 먼저 듣고 보험계약법을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지. 가장 매운 청양고추를 먹고 덜 매운 고추를 먹을 거냐 아니면은 덜 매운 고추를 먹으면서 적응을 살짝 시켜놓고 청양고추를 먹을 거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추천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계약법을 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가끔씩 보험계약법 점수가 딸려서 꽈락은 아니더라도 50점 막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미달 떠서 합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쪽에 배치해서 이것만 듣고 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조금씩 하루에 하다못해 5페이지라도 읽으면서 다른 것들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는 말 같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이론을 들으면 쉽게 들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인 보험업법으로 들어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당일 이동, 그러니까 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 양치하고 머리는 안 감아도 뭐 어떻게 빨리 준비하고 책가방 메고 가면서 책 봐야죠. 책 안 보시면 안 돼요. 봐야 돼요. 왜? 보험업법 때문에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시험 당일 이동하면서부터 시험 시작 전까지 왜 원래 정시에 시험 시작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험 OMR 카드 배부하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계속 봐야 하는 게 뭐다? 결국에는 보험업법이다. 그렇게 암기 과목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실제 공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강의 OT 첫 장쯤에 3번째 보시면 이거 뒤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여기 부분이고요. 아까 기본 이론 몇 강 예정이라고 했죠? 22강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을 싹 다 돌리세요. 싹 다 돌리면서 수강 후에 해당 범위 내용을 1회독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만에 22강을 여러분이 다 들으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OT도 듣고 1강도 듣고 2강까지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3개를 들었는데 공부한 건 사실상 1, 2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끝나고 나서 책을 덮고 아싸 오늘 강의 끝났다 하시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책 덮고 이거 다시 펴셔서 강사가 일단 확인했던 부분, 언급했던 부분 그 정도만 러프하게 지나가세요. 러프하게. 대충이라도 한번 훑어보세요.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말 그 정도로 시간이 없다. 나 너무 졸리다. 지금 당장 침대 쓰러질까 하시면 일단 최소한 목차라도 읽어보세요.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 내용 밑에는 뭐 이런 내용 강사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최소한 1회독은 하자. 이거를 22강을 쭉 나가고 나서 1회독 하려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왜? 암기 과목이어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꼭 당일 아니면 늦어도 최소한 주무시고 나셔서 다음날 아침까지는 1회독은 해당 범위, 공부한 범위는 1회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서 22강을 다 끝냈어. 그러면 끝났다. 바로 문풀 들어가자가 아니라 혼자 N회독 복습을 꼭 해주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보지 않으면은 이게 머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머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리는 거는 뭐 두 문자를 따든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든 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보실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하면서 빠르게 넘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지 보험업법은 본인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올라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N에도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N은 0보다는 큰 상수를 말하고요. 절대 0을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0을 포함하시면 복습이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1회독 그리고 강사니까 2회독, 3회독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정 없다 하시면 최소한 1회독이라도 해주시고 나서 문제풀이 수강 전에 혼자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먼저 풀어보는 겁니다. 먼저 풀어보고 내가 뭘 틀렸는지, 뭘 맞았는지를 일단 보시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문제풀이 강의를 전부 다 수강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맞았더라도 왜 맞았는지, 찍어서 맞았는지, 아니면은 이 뭐 정답이 3번인데 3번이 맞았어. 근데 맞은 게 알고 보니까 다른 건 다 틀렸는데 두 개가 뭐 세모라던가 아니면 3번이 맞긴 맞는데 세모여서 아 이거 긴가민가 한데 다른 게 다 틀렸으니까 3번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힌 건가요? 시험장에서는 맞은 겁니다. 근데 저희는 수험생 입장이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100% 확신 있게 맞아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전부 다 수강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와, 시험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내가 이제서야 문풀을 막 시작했어. 문풀 1강 시작했어. 이러면 뭐 틀린 문제만 수강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전에 꼭 혼자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작년 교재랑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총칙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으면 그러고 나서 애네독을 돌렸으면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실 수 있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여기 챕터에 넣으면 되겠다 여기 챕터에 넣으면 되겠다 하면서 아 이게 애네독을 하고 나서 풀어보시기에 용이하도록 챕터별로 나눠놨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 최근 6개년간 출제분석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흘려들으세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 나 OT 보는 거 귀찮다, 2배속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우문항수, 옳은 것보다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즉, 뭐다? 어렵게 나와요. 옳은 것 찾으시오 하면 생각보다 쉽거든요. 근데 틀린 것 찾으시오 하면 다 맞아 보여. 왜? 4개 중에 3개 진짜 맞는 거거든. 다 맞아 보여서 생각보다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스 문항수 같은 경우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왔어. 근데 가끔씩 답이 뭐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인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1번 기역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이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왜? 찍기가 너무 어렵거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답 분포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왜? 수험생이니까 어떻게든 요령을 피해서 맞추고 싶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균형적으로 출제됩니다. 나는 3번으로 줄을 세우겠어. 통하지 않아요. 꽈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48회 때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무려 7문제가 연속으로 2가 나온 적이 있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48회 때 2번이 11문제 중에서 7문제가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이러면 책 마킹하다가 아 이거 뭐 잘못됐다. 나 지금 100% 이거 뭐 틀렸다. 이거 다시 봐야 되나? 뭐지? 내가 뭘 틀렸지? 왜 마킹이 7개는 너무 심한데? 하실 수 있는데 뭐다?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 동일한 번호가 연속적으로 뭐 3-4번이면 양호한 편이고 이제는 7번까지도 연속 출제되는 경우 있으니까 소신 있게 푸세요.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법령별 출제 문항수 다 아시겠지만 법률에서 나오면 쉬운 편. 시행령에서 나오면 이번 연도 좀 어렵게 나왔네. 시행규칙에서 나오면 이걸 왜 내? 이런 느낌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보험업법이 시행 령이나 규칙까지 포함하면 이 책의 단원컨대 곱하기 한 4배 두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법교과서와 비슷해질 거예요. 이거는 저도 원치 않고 여러분도 원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재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만 실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는 저희 목표 점수가 100점이 아니라 몇 점이다? 80점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보통 법률에서 많이 나와요. 28, 25, 28, 3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47회 때 어떻게 나왔냐? 법률에서 20문제밖에 안 나오고 보통 30문제 나오다가 시행령에서 2배가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10문제 나오다가 20문제. 이때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이갈았구나.
이제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도 난이도를 올리는구나. 1차 난이도를. 왜냐면 전문 직종이 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계속 많아져서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다시 원상복귀 되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결국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운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규칙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거는 뭐 틀리라고 낸 문제라 치더라도 시행령까지는 볼 수 있는 부분 많이 보자라는 거 안내해 도와드리고요. 자, 이거는 어차피 강의 때마다 계속 제가 이 표는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보면은 파트별 출제 빈도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다?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다?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고 중요하다는 건 결국 중요한 부분이 쉬울 리가 없으니까 어려운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렵지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더 다회독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매 강의마다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출제 빈도가 뭐 예를 들어서 높구나 라는 거 여긴 35 나와 있죠. 2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출제 빈도가 높구나 하시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넘은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쓴 것처럼 합격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본 이동 그리고 문제풀이 꼭 다 완강하셔가지고 목표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고득점 하셔서 1차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서연이었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